10월 12일 냄새난다고 한 날.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음식 냄새 다른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그만 좀 가져오세요. 내 집을 지 집인 줄 아는 파렴치한 며느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이제 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 6시 윤정희의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윤정희의 검지가 현관문을 2번 두드렸다. 손목에 찬 얇은 금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그녀의 다른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통 3개가 들려 있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발끝까지 단정했지만 빗방울에 젖은 어깨가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복도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1층 화단까지 이어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디퓨저 향이 코끝을 스쳤다. 어머님? 며느리 소연의 목소리였다. 흰색 실크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집안에서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현관 조명에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찬통보다 윤정희의 젖은 슬리퍼를 먼저 훑어내렸다. 또 오셨어요? 소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정중하지만 냉소가 묻어나는 톤이었다.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갑자기 작게 들렸다. 저희 집 앞에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윤정희는 대답 대신 반찬통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렸다. 김치찌개 냄새가 복도로 번졌지만 소연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발 뒤꿈치가 대리석 현관 바닥을 톡 치는 소리가 났다. 도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두부도 넣고. 그런 건 저도 만들 줄 알아요. 소연의 시선이 윤정희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낡은 핸드백까지 훑어내렸다. 마치 품평하듯 천천히. 그녀의 손톱이 문틀을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어머님, 이웃분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거. 공기가 한순간 멈췄다. 복도 환풍기 소리만 윙윙 돌아갔다. 윤정희의 눈썹이 거의 보이지 않게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반찬통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플라스틱이 타일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고 또렷했다. 한 방울, 2방울. 뚜껑에 맺힌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다. 냄새난다고? 윤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소연을 바라봤다. 네. 그리고 정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소연의 말에 윤정희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찬 공기와 섞여 희뿌연 김처럼 퍼졌다. 너희 집이라. 윤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웃음 같았다. 복도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소연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사과하거나 위축되어야 할 시어머니가 오히려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머님?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윤정희가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소연이 아닌 현관문 위 숫자판을 향했다. 302호라는 금색 글씨가 복도 형광등에 반짝였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도윤소연이라고 적힌 네임플레이트가 붙어 있었다. 윤정희의 시선이 그 네임플레이트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래, 이웃들이 불편하겠네.
냄새나는 반찬 들고 와서. 윤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뭔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톤이었다. 소연은 문틈 사이로 반찬통을 내려다봤다. 김이 식어가면서 뚜껑에 물방울이 더 많이 맺히고 있었다. 김치찌개 국물이 통 모서리에 살짝 묻어 있었다.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도윤이한테 전해드릴게요. 아니야.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펜으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사각사각. 놔둘게. 내가 처리해. 수첩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윤정이가 말했다. 소연은 그 수첩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리고 소연아. 윤정이가 돌아서며 말했다. 다음엔 미리 전화할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 말에는 사과의 기운보다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윤정이는 핸드백 끈을 어깨에 다시 걸치며 복도 끝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젖은 슬리퍼가 타일 바닥을 밟을 때마다 찰박찰박 소리가 났다. 소연은 문턱에 놓인 반찬통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어딘지 개운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웃음이 자꾸 생각났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윤정이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층수 안내판을 올려다봤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입주민 게시판 1층이라는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부동산 문의박 부장 010-1234-5678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윤정이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떠올랐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결이었다. 수첩에 적힌 오늘 날짜 옆에 한 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10월 12일, 냄새난다고 한 날.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속에서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저녁 6시 윤정이의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벽식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다. 후. 작은 한숨과 함께 김이 올라왔다. 찻잔을 입술에 댈 때마다 따뜻한 온기가 얼굴에 닿았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오후에 사용했던 그 수첩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얇은 펜이 꽂혀 있었다. 수첩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진동했다. 윤정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밝은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동창 모임 단체방에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만나서 반가울 거야. 누군가 보낸 메시지 아래로 여러 사람들의 답장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다. 윤정이는 습관적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메시지들을 훑어봤다. 밝은 화면이 어두운 거실을 더욱 대조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화면 위쪽에 다른 알림이 하나 더 떠 있었다. 인스타그램이었다. 윤정이는 평소에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가끔 지인들의 근황을 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알림을 터치했다. 화면이 바뀌며 여러 개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음식 사진, 카페 사진, 일상 사진들이 스르르 지나갔다. 그녀는 무심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때였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소연. 윤정이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 소연의 프로필 사진이 작게 떠 있었다. 그 아래 글이 있었다. 시어머니 또 우리 집 와서 김치 가져옴 키읔키읔 진짜 자주 오시네 냄새도 나고. 좀 그래요. 글 아래에는 웃음 이모지들이 달려 있었다. 키읔키읔키읔 힘내요. 언니, 어머니들이 다 그래요 같은 댓글들이 줄지어 있었다. 윤정희의 호흡이 미세하게 변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길어졌다. 그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글이 올라온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었다. 자신이 집에 돌아온 지 1시간 후였다. 그 글에는 좋아요가 15개, 댓글이 8개 달려 있었다. 찻잔을 든 왼손이 살짝 떨렸다. 보리차 표면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 윤정희는 천천히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테이블 틈새로 새어나왔다. 벽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그녀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가죽 표지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다. 수첩을 펼치자 오늘 오후에 적었던 글씨가 보였다. 10월 12일, 냄새난다고 한 날. 펜을 꺼내 들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 작은 소리가 났다. 사각사각. 새로운 줄에 글씨가 써졌다. 오후 4시 30분 SNS에 조롱글 올린 날. 펜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윤정희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그녀는 밑줄을 그었다. 1번, 2번, 3번. 종이가 살짝 찢어질 듯한 압력으로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가 꺼졌다. 알림이 또 온 것 같았다. 아마 그 글에 댓글이 더 달렸을 것이다. 윤정희는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차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차의 온도가 체온보다 낮았다. 냄새나고.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맨 뒷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박 부장 010-1234-5678 부동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번호였다. 윤정희는 펜으로 그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다. 1번, 2번, 3번. 점점 진해지는 원이 종이 위에 새겨졌다. 거실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윤정희는 수첩을 덮고 펜을 꽂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지 않았다. 그냥 손에 들고 있을 뿐이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이번에는 화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았다.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찻잔을 비우고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15개.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좋아요 개수였다. 15명이 며느리의 글에 공감했다는 뜻이었다. 자신을 조롱하는 글에 수첩에서 펜을 다시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썼다. 좋아요 15개, 댓글 8개.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추가했다. 내일 박 부장에게 전화. 벽시계 초침이 10일을 가리켰다. 정각 7시였다. 차인벨이 7번 울렸다. 윤정희는 수첩을 덮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 옆에 펜도 평행하게 놓았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깊고 고른 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숨소리 속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냉장고에서 윙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 작아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왔어요? 도윤이었다. 윤정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손에는 어김없이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도윤이 좋아하는 동태전이었다. 응, 된장찌개 끓였어. 거실로 들어서니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있었지만 화면은 쇼핑몰 사이트였다. 윤정이를 보자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3일 전과 같은 차가운 기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있어서인지 조금 더 직접적이었다. 도윤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고마워요.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윤정이가 반찬통을 식탁에 놓을 때 플라스틱이 나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또렷했다. 톡, 톡, 톡. 세 개의 통이 차례로 놓였다. 소연이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다. 도윤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뭘? 도윤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돌아봤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윤정이는 그것을 느꼈다.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 소연의 말에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생수병을 든 채로. 소연아. 아니야, 진짜로. 이웃들도 불편해해. 음식 냄새 때문에. 윤정이는 반찬통 뚜껑을 열면서 듣고 있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그 김이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정말 소연이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했다. 어머님, 그만 오셔요. 냄새나고 이웃들이 불편해해요. 공기가 정지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윤정이는 계란말이 뚜껑을 열다가 손을 멈췄다. 플라스틱 뚜껑이 반쯤 열린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소연아, 그렇게 말하면 사실이잖아. 어머니도 알잖아요. 요즘 아파트에서 음식 냄새 때문에 문제되는 거. 윤정희의 호흡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들숨이 조금 더 깊어졌다. 냄새난다고? 윤정희가 돌아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다. 하지만 도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소연이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결혼한 부부고 사생활도 있고. 윤정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손에는 여전히 반쯤 열린 계란말이 통이 들려 있었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다. 냄새나고 불편하구나. 그 순간이었다. 윤정이의 손에서 반찬통이 미끄러졌다. 계란말이 통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쾅! 플라스틱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뚜껑이 열리면서 노란 계란말이 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기름기가 흰 타일 위로 번졌다. 아! 도윤이 작은 소리를 냈다. 윤정이는 그 광경을 내려다봤다. 자신이 정성껏 부친 계란말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기름기가 타일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소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머니. 도윤이 다가오려 했지만 윤정이가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다. 윤정이는 무릎을 굽혀 흩어진 계란말이를 주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다. 기름기가 손끝에 묻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소연이 부엌에서 행주를 가져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계속 바닥에 계란말이를 주었다. 한 조각, 두 조각.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차분했다. 냄새나는 거 치울게.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더욱 조용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들렸다. 도윤이 바닥에 앉아 어머니를 도왔다. 함께 계란말이 조각들을 주우면서 그가 작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 조각을 주우며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빈 반찬통을 들고 그녀는 현관 쪽으로 향했다. 도윤이 뒤따랐다. 엄마, 소연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알아. 윤정이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냄새나는 게 불편한 거 알아.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그녀가 돌아봤다. 소연이 거실 모서리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다음부턴 미리 전화할게. 윤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문이 닫혔다. 딸칵. 거실에 남은 된장찌개 냄새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소연은 그 냄새를 맡으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선이 자꾸 생각났다. 도윤이 부엌에서 물을 틀었다. 찬물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메아리쳤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이시죠? 윤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휴대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윤정희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 조각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제 집 서류 아직 있죠? 물론이죠. 근데 갑자기 왜요? 윤정이는 창틀에 기댄 채 대답했다. 보고 싶어서요.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오후에 사무실에 계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윤정이는 수첩을 꺼냈다. 어제 밤에 적어둔 그 번호에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다. 사각사각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박중우 부장이 일어나 인사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라가 있었다. 사무실 안은 형광등 불빛이 밝았지만 어딘지 답답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윤정이는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벽면에는 아파트 단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사진도 보였다. 레미안 센트럴파크 3단지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박 부장이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표지에는 윤정이 이름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보시려고요? 윤정이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첫 장을 넘기자 등기부등본이 나왔다. 소유자란에 분명히 윤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박 부장의 말에 윤정희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재개발이요? 네. 이 단지 곧 재개발 들어갑니다. 벌써 승인 났어요. 그 말에 윤정희의 시선이 서류에서 박 부장의 얼굴로 옮겨갔다. 언제부터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시세가 3배는 뛸 거예요.
윤정이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등기부등본 아래에는 매매 계약서가 있었다. 30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구매자 이름은 윤정이, 계약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당시에 대출도 많이 받으셨죠? 박 부장이 계속 말했다. 그때 그 집 사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기억나요. 대출금 갚느라 몇 년 동안 고생하신 거. 윤정이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30년이나 됐네요. 그러게요. 이제 다 갚으셨으니 재개발되면 완전히 대박이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윤정이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은행 대출 서류, 매달 꼬박꼬박 갚은 이자, 영수증들, 그리고 마침내 완납했을 때의 기쁨. 아들분도 그 집에 살고 계시죠? 네. 부럽네요. 요즘 아들 결혼시키려면 집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윤정이는 서류철을 덮었다. 하지만 바로 다시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집 등기부등본 사본이 있었다. 최근 것이었다. 소유자는 여전히 윤정이었다. 혹시 소유권 이전 같은 건 하신 적 없으시죠? 박 부장의 질문에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럼 재개발 보상금도 사장님이 받으시는 거네요. 다행이죠. 윤정이는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다. 30년 동안의 기록들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이 갚은 대출금, 자신이 낸 세금들. 복사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윤정이가 서류철을 박 부장에게 돌려주었다. 그냥 확인만 하고 싶었어요. 혹시 팔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도 문의 많이 들어와요. 윤정이는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그녀는 한 번 더 돌아봤다. 서류철이 박 부장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파일 표지를 비추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윤정이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10월 13일 서류 확인 완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했다. 재개발 예정. 소유자 윤정이. 수첩을 덮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3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것들에 대한 확신이 담긴 미소였다.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등 뒤로 부동산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쥔 수첩은 따뜻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윤정이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다. 보여줄 때가 됐다. 펜을 놓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멀리서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다. 소연의 거실에는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오후 4시, 늦은 점심 겸 와인 파티였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치즈, 그리고 과일들이 놓여 있었다. 붉은 와인이 유리잔 속에서 살랑거렸다. 소연아, 진짜 부럽다. 재개발 대박이네. 유리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녀는 소연의 대학 동기였다. 옆에 앉은 미정과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요즘 재개발 들어가면 얼마나 올라간다고. 혜진이 치즈를 한 조각 집어먹으며 거들었다.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술에 붉은색이 살짝 묻었다. 우리도 운이 좋았지. 시댁에서 물려받은 집이라 부담도 없고 시어머님이 좋아하시겠네. 재개발되면. 미정의 말에 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했다. 톡? 글쎄, 어머님은 이제 딴 데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같이 살 거 아니야? 유리가 눈을 크게 떴다. 소연이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있었다. 아니야. 우리 집인데 왜 어머님이 계셔? 재개발되면 우리가 분양받을 거고. 아, 그렇구나.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런데 어머님이 괜찮아 하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알코올이 뺨을 살짝 붉게 물들였다. 어머님은 원래 자주 오셔서 귀찮았어. 맨날 반찬 들고 와서 냄새나고. 아,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민감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유리가 말을 시작했지만 소연이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어차피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 재개발되면 어머님은 딴 데서 사시면 되고. 그 순간 거실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연이 먼저 웃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따라 웃었다. 와인 때문인지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하하, 맞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혜진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축하해, 소연아. 유리도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 네 개의 와인잔이 공중에서 만났다. 딸랑딸랑.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때였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네 명의 여자가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다. 소연의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구지?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도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2번 연속으로. 소연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소파에 앉은 채로 기다렸다. 와인잔을 든 손이 모두 공중에 멈춰 있었다. 누구세요? 소연이 인터폰으로 물었다. 나야. 윤정희의 목소리였다.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님? 왜 갑자기? 문 열어. 윤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낮고 더 차가웠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친구들이 보고 있어서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없었다. 딸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거실의 3명은 현관을 바라봤다. 곧 윤정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친구들이 와 있는데. 소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친구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윤정희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와인병과 잔들을 훑었다. 즐겁게 놀고 계시네. 네. 그냥 친구들이랑. 소연이 머뭇거렸다. 윤정희는 손에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종이가 나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뭐예요, 어머님? 소연이 물었다. 윤정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러 장의 종이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등기부등본이었다. 맨 위 종이에는 소유자 윤정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친구들의 시선이 서류에서 소연에게 다시 윤정희에게로 옮겨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와인잔을 든 손만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래. 윤정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나 좀 왔어. 그녀는 소연을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욕하던 집 주인이.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든 와인잔이 살짝 기울었다.
붉은 와인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점. 와인이 흰 타일 위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샹들리에 불빛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비추고 있었다. 거실의 네 명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연의 친구들은 와인잔을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고 소연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유자 윤정이라는 글씨가 형광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윤정이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옆에 서서 서류들을 차례로 정리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만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이게 무슨...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냐고? 윤정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담담한 톤이었다. 이 서류 말이야? 윤정이는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났다. 30년 동안 갚은 대출 서류야. 유리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유리가 나무에 닿는 소리가 작고 날카로웠다. 이 집은... 윤정이가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다. 고급스러운 소파, 대형 TV,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들. 내 시대 것도 내 것도 아니야. 소연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되었다. 내 집이지. 그 말에 혜진이 작은 소리를 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였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돌아오는 소리였다. 다녀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발 벗는 소리, 슬리퍼 신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그리고 곧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왜 여기? 도윤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 굳어있는 아내의 얼굴, 어색하게 서 있는 친구들.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윤정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다. 매매 계약서였다. 도윤아, 이거 기억해? 뭐예요? 30년 전에 엄마가 이 집 샀을 때 계약서야.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지? 대출금 갚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잖아. 윤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30년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매달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몇 번이나 연체될 뻔했는지.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 그런데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윤정이가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 집이 너희 집이라고?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미정과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다. 재개발되면 어머니는 딴 데 가시면 된다고? 소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SNS에 올렸잖아.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냄새나는 반찬 들고 와서 귀찮다고. 자주 와서 불편하다고. 도윤이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소연아, 정말?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할 뿐이었다. 윤정이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었다. 나는 이제 결정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빌려준 집에서 내 세입자 보고 나가달라 할 거야.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다. 유리의 손이 떨렸다. 와인잔을 놓치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잡았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녀는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도윤이 아내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소연의 어깨에 올려졌지만 소연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3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지켰어.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출금 갚고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모든 걸 내가 했어. 그녀는 봉투를 들고 일어났다. 그런데 누가 이 집 주인이라고 생각했니?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윤정이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다음 주까지 생각해봐. 현관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봤다.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임대료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남겨진 4명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와인이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거실에는 윤정이가 떠난 후에 정적이 가라앉아 있었다. 소연은 소파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미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도윤은 부엌에서 물소리를 내고 있었다. 찬물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붉은 와인 자국이 잔 안쪽에 말라붙어 있었다. 그 옆으로 윤정이가 펼쳐놓았던 서류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종이가 놓였던 자리만 테이블 표면이 깨끗했다. 소연아. 도윤이 물티슈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일 전 계란말이가 떨어졌던 그 자리를. 기름때는 깨끗이 닦였지만 왜인지 그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았다. 엄마한테 사과해야겠어. 도윤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다. 사과?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이미 다 끝났잖아. 무슨 소리야? 아직 아무것도.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이 임대료 내라고 했잖아. 아니면 나가라고.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물티슈를 든 채로. 그건 뭐야? 우리가 돈 내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이 집에서? 소연이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시어머니가 그냥 귀여운 척 하는 줄 알았어. 반찬 가져오고 SNS 보고 있는 줄도 몰랐고. 도윤이 물티슈를 테이블에 놓았다. 소연아, 엄마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거야. 그래서? 소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열쇠 소리였다. 하지만 도윤이 들어올 때와는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두 사람 모두 현관 쪽을 바라봤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윤정이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님? 도윤이 현관으로 나갔다. 깜빠먹은 게 있어서.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상시와 같은 톤이었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검은색 비닐봉투였다. 뭐예요? 소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윤정이는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열쇠였다. 집 열쇠였다. 내가 복사해서 쓰던 거. 그녀가 테이블 위에 열쇠를 놓았다. 금속이 나무에 닿는 소리가 작고 차가웠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소연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그리고 윤정이가 소연을 바라봤다. 임대료는 월 150만 원이야. 관리비 별도. 그 말에 소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150만 원? 시세야. 이 평수에 2단지면 그 정도가 적당해. 도윤이 입을 열려 했지만 윤정이가 손을 들어 막았다. 도윤아, 너는 조용히 해. 이건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야.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못 내겠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그럼 나가면 돼. 윤정이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어머님, 제발.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윤정이 앞으로 갔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도윤이 급히 다가오려 했지만 윤정이가 시선으로 제지했다. 소연아. 윤정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 바닥도 내 거야. 소연의 어깨가 더욱 떨렸다. 내가 30년 동안 닦고 왁스칠하고 관리해온 바닥이야. 윤정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현관을 향해서 내가 나갈 땐 내가 주인처럼 굴었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오늘은 내가 나가니까 내가 무릎 꿇더라. 문이 열렸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거실로 흘러들어왔다. 3일 안에 결정해. 돈 낼 거면 내고 나갈 거면 나가고. 윤정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등이 복도 불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소연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소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테이블 위의 열쇠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다. 윤정이가 30년 동안 사용했던 그 열쇠가 시계 초침이 10일을 가리켰다. 밤 8시였다. 차인벨이 8번 울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고 있었다. 윤정이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오후 9시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이면 도윤 집에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보글보글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이제야 내 집 같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혼잣말이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윤정이는 불을 끄고 찻잔을 꺼냈다. 하얀 도자기 찻잔이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시장에서 산 것이었다. 국화차 티백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황금빛 물이 찻잔에 담기면서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다. 국화향과 함께 어딘지 달콤한 기운이 섞였다. 거실로 돌아와 그녀는 탁자 위에 찻잔을 놓았다. 그 옆에는 며칠 전 부동산에서 가져온 서류가 놓여 있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소유자란에 적힌 윤정이라는 글씨가 탁자 위 스탠드 불빛에 선명하게 보였다. 윤정이는 소파에 앉았다.
등을 기대니 푹신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 소파도 15년 전에 자신이 산 것이었다. 도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기념으로 샀던 소파였다. 찻잔을 들어 올렸다. 도자기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다.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분하고 고른 빗소리였다. 급하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은 그냥 내려야 할 때 내리는 비였다. 탁자 위의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매매계약서, 대출 완납 증명서, 최신 등기부등본. 30년간의 기록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참 길었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30년 전 갓 결혼한 새댁이었던 자신이 떠올랐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곳을 뛰어다녔던 기억.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갚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대출금을 모두 갚았을 때의 기쁨. 핸드폰이 진동했다. 윤정이는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도윤에게서 온 것이었다. 엄마, 소연이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읽고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국화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찻잔 속의 차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따뜻했다. 손으로 감싸 안으니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아파트 화단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였다. 윤정이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답장을 썼다.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 차 한 잔 마시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냥 담담한 미소였다. 서류들을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다. 이제 그 서류들을 꺼내 보일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까. 국화차를 다 마시고 빈 찻잔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찬물에 찻잔을 헹구니 국화향이 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거실로 돌아와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빗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 답답했던 기운을 밀어냈다. 소파에 다시 앉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저 멀리 도윤이 사는 아파트 불빛도 희미하게 보였다. 내일이면 소연이 올 것이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으로 사과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할 것인가였다. 윤정이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소리 속에서 30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힘들었던 시간, 기뻤던 순간, 외로웠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할 시간들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바람에 국화향이 아직도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윤정이는 다시 눈을 떴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과 함께 창문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그 무늬가 천천히 흘러내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났다. 시계가 10시를 알렸다. 차임벨이 10번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도 빗소리에 묻혀 부드럽게 들렸다. 이제야 정말 집 같았다. 30년 만에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화단의 흙을 적시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 빗방울을 비추며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와 빛이 조용한 밤 속으로 스며들어갔다.